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직권의 변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겉부분 혹은 이제 지구 내부를 포함해서 이 직권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각 변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요. 지각 변동. 그지? 그래서 직권의 변화. 그래서 이제 직권의 변화에서 첫 번째로 뭐 나온 자, 그러면 이제 지각 변동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직권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변한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럼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지진, 뭐 화산, 그 다음에 뭐 조산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 부르는데, 그럼 이 지진이니 화산이니 조산운동이니 하는 걸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 아까 얘기했어.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것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전혀 다른 거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근데 이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나 조산 운동이 지구 전체에서 아무 데서나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야. 자, 내가 지도를 쫙 펴놓고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다 표시를 한 거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다 표시를 하고요. 조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다 표시를 해보면 그게 띠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띠 대자를 써가지고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이 띠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걸 지진대라고 표현하고요.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화산대, 조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띠 형태로 나타나고 조산대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변동대라고 불러. 변동대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에다 표시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걸 표시해 보니까 특히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거의 겹치더라 이거. 일치하더라 이거지. 일치하더라. 그럼 그 이유는 뭐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화산 활동도 자주 일어난다 이거야. 특정 지역에서. 그죠? 근데 그게 거의 일치.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대부분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야. 판의 경계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대나 화산대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지진대하고 화산대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데예요.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뭐 그냥 변동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지진대 또는 화산대. 가장 대표적이야. 그 왜 대표? 특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80% 이상이 바로 이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에서 일어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80% 이상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별명이 있어. 그래 뭐라 불러? 불의 고리라고 불러. 불의 고리. 이게 고리 환자거든. 그래서 불의 고리 이렇게 표현. 자, 환태평양 지진대가 어디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미국 알래스카 있고 이렇게 미국 쪽 있잖아. 그럼 여기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 여기 태평양 있지, 태평양. 그지? 태평양이란 큰 바다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고리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라고 표현한다. 일본이란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야. 일본이란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핵심은 바로 이 판의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판구. 그럼 판구조론이라는 게 뭐냐? 그지?
근데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판구조론이 일단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게 판구조론이야. 그래서 그 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라고 이제 하는 게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있어.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야.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아메리카 대륙이니 남아메리카 대륙이니 유라시아 대륙이니 아프리카 대륙이냐 이런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생대라는 시기가 됐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한 게 대륙이동설이거든.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 왜? 그럼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설명을 못해서.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베게너의 제자가 있어, 제자가 그거를 주장합니다. 밝혀냅니다. 야, 지각 밑에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대류에 의해서 그 대륙들이 움직인 거다라고 주장한 셈인 거예요.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 선상에서 해저확장설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지각이 움직이니까 바다 밑이 해저가 점점점 넓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이제 해저확장설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판구조론은 결국 이 멘틀 대류설이라는 것과 해저확장설의 내용이 합쳐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지? 뭐 요거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만 이거 설명하다 보면 아마 얘네들 내용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합쳐진 게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쨌든 이제 중요한 판이라는 게 그건 뭐냐? 판이라는 게 그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이렇게 있지, 그지? 근데 지각이 두꺼운 건 무슨 지각? 대륙 지각. 얇은 거는 해양 지각 이렇게 될 거야.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 아, 너희 다음 시간에 올 때 학교에서 혹시 프린트 준 거 있으면 챙겨와라. 알겠니? 유민아? 현영이도 챙겨와야 돼. 둘 다 챙겨와야 돼. 자, 그다음 뭐 해양 지각이 이렇게 바다가 있겠지. 그럼 지각 밑에 뭐가 있니? 멘틀이란 층이 있을 거 아니야. 멘틀, 그지? 자, 근데 멘틀이란 층이 있는데 이 멘틀에서도 다는 아니고 일부분. 우리 멘틀은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그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멘틀에서도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약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국 그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 이것 때문에 그럼 봐라. 이게 암석이 움직이는 거니까 애들 봐봐. 그 윗부분들은 어때? 예를 들어서 요 부분 같은 게 이렇게 나눠보자면 요 부분은 양쪽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자, 우리 잡아당기는 힘 뭐라 그러지? 장력. 잡아당기. 그러니까 그 잡아당기는 의미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의미지. 네가 말한 인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걸 장력이라고 하고 양쪽에서 미는 건 횡압력이라 불러. 그러면 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암석들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서 결국 얘를 양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암석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암석을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균열이 생겨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축축축축. 그지? 축축축축. 말 그대로 그 연약권 윗부분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판이야, 판. 뭐가?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그 윗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조각 난 거야. 힘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 부분,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판 또는 뭐라 불러? 암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판 또는 암석권. 그러니까 결국 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지각이든 해양지각이든 지각에다가 뭐를 포함하는 거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거지. 그치?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겁니다.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판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거 기억해야 돼. 판. 근데 이 판은 평균 두께가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한 100kg 정도 된대. 평균 두께가 100kg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조각이 났잖아. 조각이 난 이후엔 예를 들어 그 밑에서 일어난 대류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 판들이 움직이겠지. 근데 이 판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하는 속도는 다 어떻다? 다른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판이라고 하는 게 평균 두께는 100kg. 이 지각이 문제예요. 지각. 지각이 해양지각일 수도 있고 지각이 대륙지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판은 둘로 나뉘는 거야. 대륙판과 해양판이라는 걸로 나뉘는 거야. 판.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뉜다 이거. 당연히 누가 더 두껍다? 야, 대륙지각이 두꺼우니까 대륙판이 더 두꺼운 거야. 그지? 그래서 두께는 얘 두껍다, 얘는 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런데 대륙판을 구성하고 있는 대륙지각은 암석이 뭐야? 화강암질이야.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이거 여기다 이렇게 쓸까 그러면?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멘틀 상부가 포함된 거지. 이렇게 대륙지각과 멘틀 상부가 포함이 된 거고,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해양판이라 부르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다만 대륙지각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얘가 화강암질이라고 그래요. 화강암질. 오케이? 화강암질이에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꺼운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화강암하고 현무암하고 비교하면 현무암의 밀도가 크거든? 뭐 들었을 때 현무암이 훨씬 가볍다만 거기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구멍을 메꾸고 같은 크기를 비교한다고 하면 현무암 밀도가 훨씬 크고, 따라서 그걸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어떻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알겠지?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판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대륙판과 해양판,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그럼 여기는 지금 대륙판인 거고 여기는 해양판이라고 볼 수. 그럼 이제 판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자,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봐봐. 여기는 어떻게 돼? 해양판인 건데 얘네가 멀어지고 있어 이렇게 서로. 그지?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그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방향 따라 움직이 이렇게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요 지점들이 있지. 그게 대륙판과 해양판이던 해양판과 해양판이던 그 판들이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부르는 거야? 판의 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경계. 상식적으로 암석끼리 꽝꽝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나겠지.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그 판의 경계도 지금 봐봐. 야, 얘들아. 판의 경계인데 서로 멀어지는 판의 경계가 있는 거고, 판의 경계인데 서로 가까워져서 부딪히는 경계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크게 판의 경계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판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결과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암기사항이지. 암기사항. 자, 판의 경계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판의 경계 일단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그림은 내가 지웠다만, 자, 판의 경계 첫 번째. 첫 번째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자, 이런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얘기해.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판이야. 얘도 판인 거야. 맞지? 그러면 얘들이 서로 이렇게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가 서로 양쪽 멀어지는 거야. 그 왜 멀어지는 거야?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방향대로 움직여 가려다 보니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뭐한다?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생각해봐 또. 그래서 판이 이렇게 벌어졌어. 만약에 움직여가지고 1년에 몇 센치씩 가겠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벌어진 틈 사이가 그냥 비어 있겠냐고. 이 벌어진 틈 사이로 마그마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메꿔지는 거야, 메꿔지는 거. 그렇지. 그러면 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벌어지면 올라와서 채워지고, 벌어지면 올라와서 채워지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만 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바다 밑이라고 하면은 이 바다 밑바닥에 지각이 있겠다면 지각 위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소위 말하는 뭐가? 지층이 만들어져 있다며, 지층이.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지. 야, 봐라. 지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쨌든 이 지역에서 만약 지층이 있다면, 이 지층을 계속 양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암석이니까 어쨌든, 퇴적암이라는 암석이거든. 잡아당기다 보면 얘가 지층이 어떻게 돼? 끊어질 때가 온다고. 안 끊어지면 버티다 어느 한 순간 팍 끊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그때 지진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지층이 끊어지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단층이라 그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어떻게 끊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만약에 이렇게 끊어졌어. 혹은 반대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끊어졌을 때 요 부분을 단층면이라고 하는데, 그 얘를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상반, 하반으로 나누거든. 말 그대로 위, 아래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어디가 위일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이 위야. 네가 나누기 생각하면 쉽지. 이렇게 나누면 얘가 분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분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지층이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이 부분을 상반이라 불러. 여기를 하반이라 부르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는데 잡아당겨. 상반이 어떻게 되겠냐? 이 경계를 따서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럼 이런 단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끊어졌어, 반대로.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그냥 여기 봐봐.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이때는 어디가? 여기가 상반이 되거든? 근데 뭐 왼쪽이 상반이든 오른쪽이 상반이든 뭐 이렇게 끊어지든 이렇게 잡아당기면 상반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다고. 이런 단층을 뭐라고 하냐면 정단층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 갔을 때는 정단층이라는 구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기억해놔라. 알겠니? 뭘 볼 수가 있다? 만약에 단층을 본다면 정단층을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산형 경계를 말이야. 발산형 경계를 이 판의 종류가 두 종류니까 또 이렇게 나눠. 자, 만약에 서로 벌어지는데 이게 서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경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양판이야. 여기가 해양판이야. 바다 밑이겠지. 맞아? 근데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야. 그러면은 벌어져. 그래서 만약에 얘가 벌어졌어. 조금 이렇게 벌어졌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마그마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자, 여기 가운데 딱 나눌게.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채워진다고. 맞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 또 시간이 지나. 그러면은 또 이렇게 벌어졌어, 더. 맞지? 더 이렇게 벌어진 거야. 더 벌어졌어. 그 사이로 또 뭐가 올라? 마그마가 올라와서 거기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워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그지? 여기를 기준으로. 맞니? 그럼 자, 이 그림에서 봐봐. 자, 이게 이제 바닷속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사실은 뭐야? 판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마그마가 이제 뭐 이렇게 사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야. 마그마가 분출하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생겨? 화산이 생기지 않겠어? 근데 이게 요 면을 따라 생기니까 화산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닷속에 산맥처럼 생기는 해령이라고 불러.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여기가 해령이 된단 말이야.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어때?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냐? 많아지는 거지. 얘는 방금 생긴 암석인 거고 얘는 그 전에 생긴 암석인 거지. 그래서 니네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어. 여기가 해령이야. 자, 요쪽. 요 가로축을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요 세로축을 암석의 나이라고 한다면 해령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이쪽으로만 생기는 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그럼 아까 선생님이 판구조론이라는 건 멘틀 대류설하고 해저확장설을 합친 거라 그랬지. 이게 해저확장설의 개념이야. 해령에서 계속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채워지니까 바다 밑바닥이 점점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해저확장설이고요. 실제로 해저확장설의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해저 지각의 나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를 기준으로 점점점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또 생각해봐. 이게 1년에 몇 센치이기 때문에 그제? 뭐 실제로 이만큼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 야 바다 밑에 뭐가 쌓인다고?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얘랑 얘가 나이가 더 오래된 애니까 거기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의 두께를 따져보면 얘가 더 두껍지. 맞지? 그러니까 이 세로축에다가 암석의 나이 말고 뭐를 쓸 수 있어? 퇴적물의 두께. 그래서 마찬가지로 퇴적물의 두께도 측정을 해보니 실제로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어때?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 두껍게 나타나더라 이거야. 알겠니?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에. 그지? 그래서 요거 해저확장설의 개념도 같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자 요렇게 돼. 요 그래프도 기억해두란 얘기야.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서 어쨌든 이제 멘틀 물질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하면서 화산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 이거 따져보자 그랬지 우리가. 그럼 일단 지금 뭐 일어나는 거야? 화산활동 일어나는 거야. 화산활동. 맞니? 규민아 맞아? 네. 화산활동 일어나는 거야. 니네 1+1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생각해봐. 얘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에 땅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지진도 따라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자, 이 지진도 종류가 있다 얘들아. 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뭐라고 하지? 진원이라 그래. 진원. 그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100km 이내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 불러. 그러니까 지진이 얕은 지진인 거야. 반대로 300km 이하에서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면 신발 지진이라 불러. 그럼 그 중간은 뭐라 부를까? 중발 지진이라 불러.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건 천발하고 신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봐라. 요거는 그 진원의 깊이가 깊지가 않아.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무조건 지진이 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천발 지진이야. 천발 지진. 어떤 지진? 천발 지진 좋아요. 지각 변동으로는 화산 활동이나 천발 지진. 자, 여기 하나 더 얘기합니다.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그마 용암이잖아. 나중에 이게 지구가 원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다 그랬잖아. 유사하거든.
용암의 종류도 물어본다? 근데 알아두면 니네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 지금 선생님이 좀 이따 적기 때문에 해령이라 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분출되는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현무암질 용암이다 이렇게. 요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현무암질 용암. 알겠지? 현무암질 용암. 그래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지 요거. 해저 화산들이 산맥처럼 쭉 이어진 걸 뭐라고 한다고?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령.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령으로 뭐가 있느냐? 제일 유명한 게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가로지르거든.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뭐 동태평양 해령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 너희 책에는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니네 대서양이 어디지? 이렇게 니네 여기 뭐가 있지?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 있지? 그리고 이쪽에 뭐 있냐? 아프리카 대륙이 있거든?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과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도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야. 그 한가운데로 만들어진 게 뭐야?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애는 이쪽 남아메리카 대륙 이쪽에 보면 태평양이거든요. 여기가 태평양 요 끝에 보면 여기 나스카판이라는 판이 있거든. 그거랑 태평양판이라는 판 사이가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그 아마 책에서는 그림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지금 여기 154페이지 보면 여기 있지.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고 요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알겠니? 여기 보면 얘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요.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라 보면 돼. 오케이?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참고 요것도 있다 얘들아. 해령에서 여기 봐봐. 마그마가 분출한 이게 일종의 분화구 같은 지점을 뭐라 부르냐? 열곡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열곡이라 부른다는 것도 참고해 두십시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 뭐하고 뭐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대륙판은 두껍잖아. 맞지? 대륙판 두꺼워.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당연히 육지겠지. 맞아? 그러면 이 대륙이 멀어져.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뭐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여기 이제 당연히 여기는 거의 육지야. 그냥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 게 좀 좋을까? 책에 그림이 있어. 대륙판 이렇게 되게 두껍거든. 붙어 있었어. 그지? 자, 그럼 얘네가 점점 이렇게 멀어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야? 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가면서, 말 그대로 여기 해령은 아니지, 해령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제 뭔가 새로운 지각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대륙이 점점 멀어지거든? 그럼 나중에 여기는 뭐가 될까? 대륙과 대륙이 분리가 되면 여기 바닷물이 들어와. 바다가 돼버려. 바다가 돼버린다. 처음에 두 대륙이 여기가 육지였다고. 여기 위에 산도 있고 육지인데 이게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바다가 돼버려. 근데 아무튼 그럼 요 부분 똑같아. 지각 변동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을 뭐라 부르니? 열곡대라고 불러. 열곡대. 알겠니? 열곡대. 자, 대표적인 열곡대가 어디야?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소말리아라는 나라 있는 쪽이야. 소말리아.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니까 나중에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서 섬 되는 거야. 섬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이에 뭐가 된다 그랬어? 바다가 들어찬다 그랬지. 이제 내가 지금 그림을 정확히 못 그려서 미안한데.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한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한다. 지각 변동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지진이 일어난다면 주로 뭐만? 천발 지진만 주로 일어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어쨌든 판과 판이 멀어지는, 그지?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반대로 판들이 뭐야? 부딪히는 경우지. 판들이 부딪히. 자, 무슨 경계냐 하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 자, 요거는 원래는 해야 돼. 그냥 다 지울게. 너희 썼다고 보고 책에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야. 자, 수렴형 경계는 또 이제 이걸 구분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자, 해볼게. 두 번째. 수렴형 경계. 그래서 만약에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지?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횡압력에 미는 힘에 있어서 점점점 가까워져. 부딪히는 거. 이미 부딪히고 있다면 계속 서로 미는 거야, 미는 거. 그럼 이거 왜 밀게 되냐? 아까랑 반대인 거지. 멘틀 대류가 이렇게 뭐야? 하강하는 쪽에 이 판들이 딱 있는 거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와 달리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뭐 한다? 하강하는 곳이다. 하강하는. 그럼 이제 아까 대륙판, 해양판 얘기했다만 만약에 부딪혔는데 말이야. 두 판의 밀도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가 밀도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부딪혔을 때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판이 무거우면 이런 식으로 얘가 멘틀 대류 하강하는 걸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발산형 경계와 달리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판이 소멸되는 곳이. 생성되는 곳이 아니라 소멸되는 곳이. 그럼 여기도 봐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지층들이 이렇게 쌓였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지역에 쌓여있는 지층은 계속적으로 무슨 힘을 받아? 미는 힘을 받겠지. 암석을 미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툭 끊어지진 않거든. 얘가 점점 어떻게 돼? 지층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 우리가 이렇게 지층이 휘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습곡이라 그래.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 가면은 내가 습곡 구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습곡 구조. 자, 이렇게 휘어지다 못해 이제 어느 순간 지층이 툭 끊어진 거야. 자, 끊어진 거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데, 자, 여기가 상반이지. 그럼 여기가 상반이 이렇게 끊어지면 여기가 상반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하반이 되는 건데, 끊어졌는데도 계속 밀면 어떻게 되겠어? 상반이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올라가게 돼요. 이런 단층을 역단층이라 그래.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가면은 습곡 구조라는 지질 구조와 역단층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제 습곡 구조와 역단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니가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상상력이라고 보통 많이 외워. 상반이 윗상자를 써서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이다 해서 상상력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수렴형 경계에 가면 이런 지질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도 어느 판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는가, 그지? 부딪히는가.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내용. 하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해양판이 부딪히는 거. 자, 요것도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봐라. 대륙판은 되게 두껍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해양판은 얇어. 근데 대륙판이 이 밑에서 이렇게 이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쪽에 있는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지.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해양판이, 자, 얘도 이제 물론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다를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바다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밑으로 이렇게 이제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여기까지 바다인 거지. 여기가 바다인 겁니다. 바다 속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림?
규민아, 그림 이해됐니? 약간 선생님 입체적으로 지금 그리려고 노력한 거야. 여기가 이제 대륙 쪽이고, 여기가 뭐 이런 식인 거지. 이제 이런 식이고, 그지? 여기가 이제 바다인 거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다 바다인 거지. 이렇게 바다. 그지? 그게 대륙판이야. 그래서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밑에 어떻게 돼? 밀도가 크니까 이게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때 이것도 암석이고 이것도 암석이고 요 부분 있죠.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부분, 요 부분. 여기 비빌 거 아니야. 자,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베니오프데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베니오프데.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 암석끼리 계속 마찰을 하면서 판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 꽝꽝, 꽝꽝, 꽝꽝. 지진 계속 일어난다. 맞지? 자, 그런데 아까와 달리 지진이 얕은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깊은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일단 지진은 다 일어나지.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는 거야.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는 거야. 특히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그럼 봐. 어느 쪽으로 갈수록?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암석들이 그 중간중간이 그 암석들이 군데군데 어떻게 돼? 녹아서 걔네가 분출할 수 있지. 이렇게. 맞아? 분출하면 뭐가 만들어져? 화산섬이 만들어지지. 이것이 바다니까 바다 위로 이렇게 섬들이 화산 활동에서 섬들이 만들어지는데 판이니까 이게 섬들이 여러 개가 생겨. 섬도자를 쓰고요. 걔네들이 줄 서 있다. 그래서 열도라고 표현해. 열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각 변동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요것도 또 하나 봐봐. 그럼 이제 이 마그마들이 이렇게 이제 분출을 한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아까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그랬지. 요것도 참고로 기억합시다. 규민아 써놔. 요거는 안산암질 마그마 또는 안산암질 용암이라고 그래. 요것도 같이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안산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니까 요 부분 지금 여기는 어때?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 생겨요. 여기가 뭐다? 해구가 되는 거야. 해구. 이렇게. 이걸 해구라 불러. 그러니까 야, 이 열도라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은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자, 어떤 지형이 생기는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생긴다고? 열도가 생긴다고. 열도. 근데 그 봐봐 얘들아. 섬들이 쭉 줄지어 생기는데 걔네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부채꼴 형태다 그래가지고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호상열도. 그 다음에 그 호상열도 앞에는 수심이 매우 깊은 뭐가 발달한다고? 해구가 발달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호상열도 방금 얘기했지. 무슨 열도? 일본 열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일본 열도. 큰 섬 3개에다가 나머지 짜잘한 섬들까지 쭉 하면은 약간 부채꼴 형태로 이어져 있단 말이야. 일본 열도가 대표적이고요. 그 일본 열도 앞에 뭐가 있어? 일본 해구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학교에서 아마 안 하더라도 시험에 낼 수. 그러면 자 봐봐. 대륙판은 가벼운 판인 거야. 밀도가 작은 판. 그지? 해양판은 밀도가 큰 판이지. 맞니?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나머지 잠시 얘기해서 할 건데 그럼 이때 이 열도, 화산섬들이 어느 쪽 판에 생길까?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아니지. 여기까지가 대륙판이거든? 대륙판 위에 생깁니다. 알겠니? 꼭 기억. 자, 이 열도들은 어디에 생긴다고? 대륙판 내지는 가벼운 판 위에 생기는 거. 알겠어? 꼭 기억해라. 요 열도들은 어디에 생긴다고? 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 가벼운 판 위에 생기는 거야. 자, 해구는 어디에 있을까? 해양판. 그렇지, 그건 해양판 쪽이야. 해구는 무거운 판 쪽에 있는 거야. 알겠지? 해구는 무거운 판 위에. 선생님이 굳이 해양판이라고 하지 않고 무거운 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알겠니? 자,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일본 열도하고 일본 해구가 이렇게. 근데 얘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참고로 이제 이게 일본이면은 태평양 쪽이잖아. 태평양의 서쪽이란 말이야. 저 반대쪽. 그러니까, 아까 니네 아까 154페이지 나지카판이라는 조그만, 그 154페이지 봐봐. 154페이지 보시면 그 나지카판이라고 하는 거랑 그 옆에 남아메리카판 봐봐. 그럼 나스카판은 뭐야? 해양판이거든?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림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지? 이쪽에 대륙이 있고 이쪽에 해양판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선생님 그림 바꿔 그려볼게. 잘 봐. 그럼 비슷한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쪽에 이렇게 대륙이 있단 말이야. 그지? 이쪽에 이렇게 이제 대륙이 있어. 얘는 이렇게 그릴게. 이쪽에 이제 이렇게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해양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럼 이쪽에도 뭐가 있어? 해구가 있어. 페루 칠레 해구라고 해서 유명한 해구 또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비슷한 거야. 그럼 뭐만 하나 더 그럼 여기도 열도가 생길 수 있는 거야. 해구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나 얘기하고 싶냐면 어쨌든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 이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가서 부딪히는 애라고 하면 이 해양판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저 어딘가에 해령이 있겠지. 해령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야, 판이. 알겠어? 여기다 해령을 안 그렸을 뿐이다. 해령 있지? 아까 얘기했던 무슨 해령이겠어? 동태평양 해령에서, 그지? 동태평양 해령에서 이쪽으로 쭉 온 거야. 그럼 왔는데, 자, 그럼 이쪽에 뭐가 쌓였다고 했지? 아까 선생님이? 퇴적물 쌓였다고, 퇴적물. 맞아? 퇴적물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근데 그 쌓여있는 퇴적물 계속 미는 거잖아. 양쪽에서 미는 거니까 얘가 점점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듯이 습곡, 휘어진다고, 이렇게. 맞아? 휘어져,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얘가 휘어지다 못해 어떻게 돼? 이렇게 솟아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맥이 만들어진다. 즉 습곡산맥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니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 뭐야? 안데스 산맥이 이렇단 말이야.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된 거다.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그럼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산맥 안에 보면 지층을 보면 역단층 보이겠지. 그러니까 지층, 이 전체가 지층은 아니니까 그 산맥의 이제 일부분 지층들이 그 역단층이 많이 관찰이 될 거고 이 산 아래서도 습곡 구조가 많이 나타나겠지. 그죠? 그렇다는 얘기. 이 전체가 지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니를 봐봐. 산에 가서도 딱 요만큼 잘라내면 거기 지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는 역단층이나 지층이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원리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만들어진 원리만. 그래서 얘가 어쨌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랑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어. 자, 어떤 경우 해양판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비슷해. 자, 해양판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도 같은 해양판이라도 밀도가 달라. 그럼 개 중에 밀도가 큰 애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니? 만약에, 자, 이거 봐. 규민아, 요거 오늘 진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 거야. 얘가 밀도가 더 큰 애라 그러면 얘네 둘이 부딪혔을 때 얘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맞니? 그럼 여기 봐봐. 여기 해양판이야. 해양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쪽에도 해양판인데 얘가 무거워서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자고. 맞니? 이게 어디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근처야. 필리핀 근처야. 여기에 이게 해양판인데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어. 필리핀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일본하고 연결된 그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야. 그래서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이 부딪히면은 실제로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때도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 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뭐 일어나?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럼 여기도 뭐가 만들어져? 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두 개 중에 얘가 가벼운 판이잖아. 그 열도를 이루는 섬들은 가벼운 판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도 뭐가 있어? 해구가 생기겠지. 맞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대표적인 열도가, 자, 그러니까 해양판하고 해양판도 지각변동 비슷한 거야.
화산활동부터 천발, 신발 다 일어나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마찬가지 열도가 있는데 이게 마리아나 제도가 여기야. 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럼 그 마리아나 제도 앞에 있는 유명한 해구가 무슨 해구다? 그렇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아까 그 선생님이 가벼운 판, 자, 얘네들 다 어디에 생긴 애들? 가벼운 판 위에. 해양판이 부딪혔을 경우에 가벼운 판 위에. 알겠어? 그 다음에 해구는 무조건 어디에 생긴다고? 무거운 판 위에 생기는 거야. 판의 경계는 어디에 더 가깝다? 해구 쪽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판 쪽에 판의 경계가 어디에 가깝냐라고 물어보면 무거운 판에 가까운 거야. 알겠어? 무거운 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얘는 비슷하다. 요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봐봐. 하나가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수렴형 경계에서도 섭입형 경계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경계? 섭입. 들어간다 이거예요. 섭입형 경계라고. 이렇게 섭입형 경계라고 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판구조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럼 걔네는 산맥 없어요? 응? 돌 있는데. 응? 산맥 같은 건 없어요? 그치? 얘는 이제 바다 밑이니까 산맥 같은 거 생기진 않아. 그치? 응. 자, 발산형 경계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수렴형 경계는 뭐 그게 섭입형이 됐든 충돌형이 됐든 판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보존형 경계는 말 그대로 뭐겠냐? 판이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말 그대로 뭐다? 보존된다 이거야. 보존된다. 그래서 뭐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 그럼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 이거 발산형 경계 안 지웠지? 특히 해양판 옆에 안 지웠지? 얘랑 관계가 있어. 보존형 경계는. 봐. 야, 아까 이제 선생님이 해령 얘기했잖아. 그지? 해령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바다 밑에 해령이 계속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령이 이렇게 쭉 오다가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뭐야? 그러니까 해령을 위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해령이야. 양쪽에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근데 이 해령들이 이게 이 판하고 이 판이 이렇게 이제 벌어진단 말이야.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야. 그런데 해령이 계속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해령은 이렇게 군데군데 판이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해령들이 뭐야?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어긋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해령이야. 근데 걔를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해령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해령과 요 해령이 서로 지금 어긋나 있잖아. 그 어긋난 사이. 요 부분 있지. 맞아? 요 부분이 바로 보존형 경계야.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말이야. 요 판과 요 판을 생각해 보자고. 이 판은 어디로 움직여? 일로 가는 애 아니야. 얘는 일로 가는 애 아니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요 밑은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벌어지는 애야. 수렴형 경계는 꽉 부딪힌 애지.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비비는 애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인 거야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 어떤 지각 변동만 지진만 일어나. 지진만. 여기 옆에다 그릴게. 다시.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이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뭐야? 어긋나 있다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요판 요로 가고 요판 요로 가고 요판 요로 가고 요판 요로 갈 때 지금 요 부분이 보존형 경계라고. 여기가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일어난다? 지진만 일어나는 거야. 지진도 어떤 지진만? 천발 지진만. 그렇지.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럼 이런 부분을 이곳에서 만들어진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변환단층이라는 지형이 생기는 거야. 근데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어. LA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영화로도 나왔어.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니네 LA에서 지진 자주 발생해.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진 자주 발생한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자, 변환 단층 여기 나타난다. 자, 그럼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변환 단층은 여기 나타나는 거잖아. 뭐의 수직으로 나타난다? 해령의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니? 요 변환 단층은 뭐 한다고? 해령의 수직. 해령과 수직이야. 해령과 수직. 요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해령과 수직이라는 거야. 알겠어? 해령과 수직.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요거는 어때? 요거는. 자, 여기. 요 부분은 어때? 자, 요 부분을 가리킨다 문제에서 여기 판의 경계가 아니야. 왜냐? 봐라.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거든.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지. 자, 지금 요 두 부분은 판의 경계가 아닌 겁니다. 알겠니? 판의 경계 아닌 거야. 알겠지? 그것도 좀 유의해줘야. 이게 써있어. 뭐 A, B, 뭐 C, D, 뭐 E 이렇게 써있다고. 그지? 그래서 요 사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그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의 경계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봤어.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 우리가 지금 발산형 경계는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이제 지웠다만 수렴형은 반대로 가서 부딪히는 거였잖아. 그럼 이제 얘는 어긋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게 무슨 경계인지 한번 대답해봐. 자, 여기 판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여기도 판이 하나가 있는 거야. 판 구조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판마다 이동 방향이 다르고 이동 속도가 다 다르다 그랬거든. 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판이 일로 가요. 근데 이 판도 일로 가. 우리가 배운 발산형 경계는 일로 가거나 수렴형 경계는 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둘 다 일로 가거든. 근데 방향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 판은 1년에 7cm 가는 판이라고 해볼게. 맞니? 근데 요 판은 1년에 4cm 가는 판이라고 해볼게. 야,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얘들아 속도가 다르지. 왼쪽으로 가고 누가 더 빠르? 얘가 더 빠르지. 그러면 자, 얘가 1년에 7cm 갈 때 얘는 4cm밖에 못 가니까 이게 3cm가 어떻게 돼? 벌어지네. 무슨 경계일까?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알겠어? 왼쪽으로 가는데 앞서가는 애가 빠르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요 경계 무슨 경계? 요거 발산형 경계라.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 자,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앞에 가는 애는 1년에 4cm를 가. 근데 뒤에 가는 애는 1년에 7cm 가.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되지? 얘가 4cm 가면 얘는 7cm 가니까 3cm를 따라잡았잖아. 물론 얘네가 밀도가 달라서 만약 얘가 밀도가 크다 그러면 3cm만큼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무슨 경계가 되는 거다? 수렴형이 되는 거야. 수렴형에서도 섭입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이 방향만 발산형이고 이것만 수렴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방향이 같더라도 이동 속도가 다르면 그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산형이 될 수도 있고 수렴형 경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알겠니? 그것도 잘 참고로 해 두십시다. 알겠니? 해두자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판에 근데 이런 판의 경계에서 어쨌든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는 거다. 그지? 일치하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봤고, 자, 그 옆 페이지로 가면은 직권의 변화가 그래서 이런 직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이런 판의 경계에서 이런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직권이 변하니까 그게 우리 특히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 얘기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자.